네, 안녕하세요. 심선민 작가입니다. 저도 심선민TV라는 제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김정준 대표님하고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대표님한테 궁금해 하셨어요. 앞으로 제가 제 채널에서도 좀 작가님들이나 대표님들, 그 다음에 강사님들 인터뷰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네. 첫 시간으로 제가 대표님하고 그동안 방송을 했으니까, 대표님 인터뷰를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대표님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아이로에드의 CEO 김정준입니다. 본업은 치과의사고요. 실제로 저 혼자서 지금 작은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스타트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CEO라는 또 직함을 새로 얻게 되었습니다.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아이로에듀인데요. 어떤 뜻인가요? 아이로에듀는 약자거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아이로 이렇게 따와서 저희가 네. 이 법인을 설립한 거는 이 땅의 아버지들에게 정말로 유익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들에게 정말 꼭 필요하고 또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명이 밥상머리 TV인데 채널명이 왜 밥상머리인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밥상머리 하니까 무슨 네. 먹방이 아닌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밥상머리의 작은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밥상머리 대화가 얼마나 자녀의 두뇌를 일깨우고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방송이었거든요. 네. 특별히 유대인 교육에서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그들이 음. 밥상에서 아버지가 자녀들과 끊임없이 그런 지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굉장히 두뇌가 개발되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밥상머리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부활한다는 의미도 있고 네. 우리 아버지들이 가장 통계상으로도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마주하는 시간은 결국 저녁 식사 시간이라고 해요. 그 시간 얼마나 퀄리티 타임을 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과의사 본업이 네. 있으시고 또 겸업으로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어떤 계기로 교육 사업을 겸업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 본업은 치과인데 이 교육이라는 건 전혀 무관한 분야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부모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 교육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전에 안산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그 세월호 사건이 단순히 하나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거대한 교육 시스템의 모순을 드러내는 사건처럼 다가왔었거든요. 정말 순수한 우리 청소년들이 저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있는,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비관하지 자살하고 있는데 어른들이라면 이런 잘못된 시스템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무작정 저희 직장 근처에 있는 교육대학원을 야간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독서교육학과를 먼저 들어가는 걸 시작으로 해서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을 실천해보고자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그렇게 이제 하다가 좋은 계기가 되어서 이렇게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브루타 교육에 관심 많이 있잖아요. 지금 하고 계신 교육 사업도 하브루타랑 또 독서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하브루타 교육은 무엇이고 또 대표님이 그렇다면 앞으로 추구하실 하브루타 교육의 좀 중점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참 요즘 하브루타라는 말이 너무 유행이잖아요. 네. 하브루타를 하면은 정말 아이가 저절로 똑똑해질 것만 같은, 그래서 심지어는 학원도 하브루타 학원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발효식품, 된장이나 김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에 좋고 입증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발효 음식들을 자기 나라에 들여와가지고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진정한 김치는 아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정신을 가져온 거잖아요. 네. 엄밀히 말하면 하브루타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 그 유태인들이 그들의 텍스트로 삼고 있는 구약 성경과 탈무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체하면서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일환으로서 특별히 초등학교 시절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하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또 그것과 연관된 책들, 이걸 가지고 유태인식의 질문과 대화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중점적인 부분이 하브루타하고 또 아빠 효과입니다. 물론 하브루타를 엄마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정말 아빠들이 아주 손쉽게, 때론 인스턴트처럼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구체적인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주는데 초점을 맞출 거고요. 그래서 아빠만이 누릴 수 있는 두뇌 개발 효과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해서 콘텐츠들을 보강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앱을 그러면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 법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이로 에듀잖아요. 주된 사용자는 바쁘고 지친 아빠들. 아이들과 무슨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걸 고민하기조차도 귀찮을 때 우리가 제시하는 어떤 대화 사례들을 통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비단 이제 아빠들뿐만 아니라 정말 바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것이 많은 우리 워킹맘들이 또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가만히 보면은 우리 서비스가 정규과정을 배우고 있는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대안학교나 국제학교 같이 한국 정규 교육과정을 배우지 않는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정규과정에서 대체 뭘 배우고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고 네.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아, 이런 걸 배우고 있구나. 검정고시나 이런 거 대비할 때도 아주 좋고요. 특별히 또 대안학교뿐만이 아니라 특수학교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도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수학교 다니는 아동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집에서 얘가 이걸 학교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어떤 문제풀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아이들과 집에서 밥상머리 대화 많이 실천하고 계신가요? 밥상머리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하고 좀 변화된 이야기라던가 좀 흥미 있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참 부끄러워요.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투잡이잖아요. 근데 또 아빠라는 것도 하나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조금 밀려날 때가 많죠. 네. 정말 미안한 부분이 많고 아빠가 이렇게 바쁠까 생각하면 아, 아빠가 말이지 세상의 아빠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사실은 근데 하나 분명한 사실은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네.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완벽한 아빠가 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어느 정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아빠가 되고자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 이걸 하지 않았으면은 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네. 제가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런 아빠들을 되게 하게끔 만드는 사람인데 네. 저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잘한다고는 절대 말을 못하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사실은 아이들과 대화할 때 무슨 생각을 대체 하고 있나 얘가 무슨 얘기를 해야지 좋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얼마 전에 다모임이라고 해서 학부모 모임을 나갔으면 선생님이 다 이렇게 소집을 하시는데요. 저는 그 내용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걸 만들었으니까 네. 뭘 배우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거 필요할 거니까 이거 준비하라고 엄마한테 알려주기까지 했어요. 그런 부분은 참 여러 가지로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본업이 치과 의사이신데 학창 시절에 공부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좀 책 많이 읽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어떤 독서 습관이 대표님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됐나 좀 궁금합니다. 공부를 뭐 못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사실은 전공으로 마지막 과정까지 다 마쳤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끝나고 느낀 건 뭐냐면 이게 진짜 공부일까? 어떤 간판을 따기 위한 밥벌이를 하기 위한 공부가 진짜 공부인가에 대한 회의를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별도로 교육이라는 것을 또 공부하기 위해서 대학원도 또 진학했던 것 같은데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항상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르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게 많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제가 또 책을 많이 좋아하고요. 실제로 왜 좋아하냐면 어린 시절에 좀 어려운 경험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님이 가정에 좀 도움이 되고자 도서 외판원을 하셨어요. 근데 책이 안 팔리면 전집이 그냥 저희 집에 있는 거죠. 저는 그 책을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읽어버린 거예요. 다. 그때 읽었던 책이 뭐냐면 이원수 아동문학 전집이었습니다. 근데 이원수 선생님의 아동문학이 굉장히 역경을 극복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저한테는 그 문학 전집이 제 인생에 있어서 회복 탄력성을 부여하는 그런 멘토가 되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서비스를 할 때도 독서 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콘텐츠들을 신경을 썼습니다. 대표님만의 좀 특별한 독서법이 있다면 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고 좋아하는 분야의 책이 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책 읽기가 어렵거든요. 모든 직장인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좀 뭔가 집중해서 읽으려다가 보면은 좀 일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흐름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죠. 또 집에 들어가면 피곤하니까 잘 못 읽게 되고 저는 그래서 짬짬이 독서를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 책을 좀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림책 같은 경우는 10분이면 다 읽잖아요. 굉장히 쉽고 재밌게 자세히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 책들의 매력에 빨려 들어간 것 같아요. 앞으로 밥상머리 TV 방향하고 아이로에듀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지금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고 그렇게 투자를 해도 불확실성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현실을 부모님들이 연대해서 해결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고통받지 않는 교육을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올바른 교육이 뭔지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책적인 요구도 하고, 근데 가장 큰 피해자는 저는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에 대한 고민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되고 또 경제적인 부담은 커지고 노후가 불안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뾰족한 대답은 없고, 결국에는 이걸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 가정에서도 또 사회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좀 고민하는 그러한 커뮤니티를 좀 재건하고 싶다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아이로 에듀 김정준 대표님과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